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가 시리신 경우가 있는데요. 왜 시린지, 그리고 왜 시려도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이 조금 심한 경우죠. 왼쪽처럼 치아 사이에 크게 치석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 많은 분들은 오른쪽처럼 좀 약한 정도의 치석이 쌓여 있습니다. 이 치석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에만 치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속에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치석이 같이 들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스케일링을 하실 때는 윗부분을 긁어내는 거고, 좀 이렇게 치석이 많다 싶으면 한 번, 두 번 더 내원을 하시면서 안쪽에 있는 치석까지 긁는, 이제 그때부터는 치주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치석이 치아 주변에 싸고 있으면 이게 갑자기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치아 뿌리 주변이 휑하고 비겠죠. 뭔가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나, 치아도 이제 신경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뭐가 두툼한 외투가 둘러싸고 있다가 갑자기 확 이제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다니까 좀 더 시리기도 하고, 옆에 치아랑 이렇게 꽉 껴있던 치석들이 없어지면서 치아가 일시적으로, 물론 이렇게 치석이 많은 경우는 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요도도 있고요. 지금 치석이 없어지니까 치석끼리, 치석으로 인해서 좀 서로서로 묶여있던 게 풀리면서 치아가 살짝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해서 잇몸이 단단해져서 다시 그런 흔들림은 좀 잡히실 거고요. 치아가 갑자기 치석이 제거된 다음에 생기는 민감도는 또 치아 주변에, 치아의 겉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 침에 있는 칼슘이나 인성분 같은 걸로 막혀서 또 이런 민감한 느낌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가끔 많이 스케일링 하면 하고 나서 시리다,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런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치과에서, 대부분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하기 전에 그래서 좀 시리실 수 있어요,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어,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스케일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좀 치석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병풍처럼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좀 오래되고 상당히 단단하죠. 어, 너무 크기 때문에 음식물을 드시다가 뭐 센 거 같은 게 씹혀서 떨어져서 일부 부분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신데요. 어, 이렇게 장기간 오래 쌓여있는 치석은 치과에서 깰 때도 하루에 다 제거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단단해집니다. 이거 좀 제거한 사진을 보면 힘들게 한 부분을 좀 떼냈죠. 그래서 화살표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던 치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고요. 빠지고 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붉게, 네, 붉게 염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 치석 다 제거하고 그 다음번에 와서, 지금은 겉은 제거됐지만 이 속 부분을, 잇몸 속이죠. 잇몸 속으로 기구를 넣어서 그쪽에 있는 부분도 다듬고 나면 점점 건강을 되찾으면서 요 아래쪽에 핑크빛 같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치석이 오래되면 이렇게 좀 착색도 많이 되고 많이 지저분한 모습을 띠기도 하세요. 더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교정 장치를 하신 경우는 교정 장치 밑에 살짝 고이는 부분에 치석이 끼면서 또 이렇게 단단하게 굳기도 합니다. 안쪽 부분, 특히 아랫니의 안쪽 부분은 그 혀 쪽에서 침이 바로 나와서 고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석이 제일 잘 생기는 부분이세요. 나중에 양치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아래 앞니 안쪽을 꼭 신경 써서 닦는 걸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끼진 않고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약한 정도의 치석이 좀 끼게 되고요. 이렇게 사이사이 붉게 보이는 건 염증이 있으신 거세요. 이렇게 이 정도라면은 스케일링 하시고 뭐 주변에 스케일링 하는 도중에 피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 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치과에 더 내원하셔서 이제 뿌리 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긁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치석 자체는
뭐 어차피 이제 돌처럼 굳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뭐 침이랑 같이 해서 플락을 이루고 그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치석이 되는데요. 치석 자체는 뭐 돌덩이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될 뭐 말 그대로 돌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진 않고 거기에 세균이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균의 집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저 치석으로 인해서 세균이 붙어 있고 그 세균이 독소를 뿜어서 옆에 염증을 만들고 치 쪽으로 녹이는 거죠. 점점 뼈가 녹아내리는데 치석이 그 사이를 꽉꽉 메꾸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질 못하고 잇몸이 계속 나빠집니다. 치석을 한 번에 이제 많이 쌓였다가 제거하고 나면 치석이 제거됐는데 잇몸뼈는 그만큼 녹아져 있고 또 이제 뭐 주변이 둘러싸고 있는 게 갑자기 떨어져 나가니까 이가 시리고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지저분하고 뭐 보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세균이 붙어서 살만한 공간을 떨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셨으면 이런 기구를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쇠로 된 기구인데 여기에 진동이 오면서 찡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오고 이런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스케일링 그 치석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도 나오면서 제거하게 되죠. 이런 기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기구 자체가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 기구 때문에 이가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틀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 기구 자체가 진동을 줘서 뭐 강하게 해놓고 충치를 제거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다 약하게 맞춰놓고 치아 주변을 쑥 훑고 지나가면서 치석을 탐지하고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물 자체도 뭐 낙숫물에도 바위가 뚫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기구가 아무리 약하게 해도 한 포인트만 갖고 계속 들이밀게 되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숙련된 그리고 교육을 받은 치수영 선생님이나 치과 의사가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뭐 어떤 기구든지 그 뭐 나무든지 칼이든지 우리가 쓰는 많은 도구들을 잘 못 쓰면은 그걸로 모든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진동은 있지만 규칙에 따라서 치석을 쭉 한 포인트로 뾰족한 대로 이렇게 후협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면을 사용해서 쭉 치석을 주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치아를 이렇게 그림으로 선을 그려보면 요 부분에 파란 선 바깥에 있는 여기가 치석이죠. 치석이 있으면서 잇몸이 좀 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치석이 제거되면서 지금 색칠한 파란색 부분이 치석이고 이만한 치석이 제거되면 뿌리 쪽에 뿌리가 이제 갑자기 둘러싸이는 게 없어지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치아에는 뿌리 쪽에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많은데 그 구멍들이 갑자기 노출이 되면서 시린 증상이 확 나타나는 거죠. 심하지 않은 치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케일링 한다고 그렇게 시리진 않으신데 치석이 좀 많았던 부위나 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런 시린 증상이 좀 흔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입안에 침 속에 있는 칼슘이나 인이 또 그런 작은 관들에 반응을 해서 그 구멍을 좀 메꾸면서 시린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을 빨리 메꿔줄 수 있도록 송진가루 같은 성분으로 이제 치과에서 바르는 약으로 그런 관을 메꾸기도 하는데 굉장히 뭐 바르자마자 효과가 그러니까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그러진 않으세요. 네, 좀 심한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치석이 있고 이렇게 잇몸 염증이 있을 때 뭐 약을 드셔서 좀 낫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입안에 원래 없어야 되는 돌덩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런 가시가 팔에 박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가시를 뽑아야 되는 게 문제지 이거를 약을 드신다고 뭐 약을 드시면 주변에 잠깐 가시 옆에 부었던 게 가라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가시 주변에 붓고 뭐 평소에 문제 없더라도 몸이 조금만 이제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가시 주변에 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치석이 있는 상태에서, 뭐 잇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 몸이 피곤하거나 좀 무리하셨다 싶으면 당장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깨끗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잘 제거하시고 시리신 경우에는 약을 좀 발라서 시린 증상을 잡는 식으로 하시면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보험 적용이 1년에 한 번은 어떤 뭐 염증이 없거나 치석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놓치지 않고 스케일링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